안녕하세요. 아동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기본서를 통해서 쭉 아동간호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이냐 7대의 모의고사를 쭉 풀어보면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게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볼 수는 없고요. 각 회차당 중요한 문제 그리고 알아야 할 문제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간추려서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아동간호학은 전체 35문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회차 문제가 문제 풀이가 조금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1회차 문제 풀이는 아직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단계이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1회차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고 회차가 진행될수록 정리할 내용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은 문제 푸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고 문제 푸는 시간은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그런데 맞는 개수뿐만 아니라 이 문제 왜 틀렸지? 라고 이 문제 어떻게 맞았지? 라고 하는 개념들의 정리를 할 때 시간이 줄어들어야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겠죠. 1회차부터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동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간호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동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를 사귈 때 또는 누군가를 새로이 만날 때 그 사람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관심사가 있으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고 뭔가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친해지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가 나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는 신뢰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성인이 돼서 성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린 아동들도 만날 수 있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나 발달 수준이나 인지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이를테면 우리가 같은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1살짜리 영아를 만나려고 해. 12개월 미만 아이 영아를 만나려고 해요. 영아에게 내 수준의 언어로 말하면 그 영아가 알아듣나요? 안 그러겠죠. 그러면 청소년들을 상대할 때와 영아를 상대할 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은 뭐냐?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언어, 아동의 발달에 맞는 인지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면담을 진행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간호학에서 발달 단계다라고 하면 신생아부터 청소년기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신생아기 1달 미만의 아이, 영아 12개월 미만의 아이, 12개월 이하의 아이, 그리고 유아 1세에서 3세, 학년 전기 3세에서 6세, 그죠? 7세에서 11세까지 학년기 그리고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이라고 했을 때 이 의사소통은 검진실에 왔을 때 또는 진료실에 왔을 때 처치할 때 시술할 때 수술할 때 또는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의 의사소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쉬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낯가림이 심한 영아기의 아이가 왔어요. 그럼 그 영아기의 아이가 낯가림이 심해서 막 울고 있는데 왜 울어? 하면서 막 안아준다. 갑작스럽게 안아준다. 볼을 터치한다. 어디를 쓰다듬는다. 아이는 더 놀래서 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낯가림이라는 것이 영아기에 나타나는 주 특성이지 6개월쯤에 시작해서 8, 9개월에 최고기를 보일 수 있다 했지. 그러면 낯가림 있는 아이에게는 덥석 아이에게 다가가지 말고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모와의 컨택을 자주 하면서 이 아이가 간호사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또는 청소년기 아동이 입원했어요. 그럼 청소년기 아동도 막 불안해하고 이 검사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막 이런다고 해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부모님 무릎에 앉혀서 검진을 진행할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청소년기 아이에게는 우리가 너에게 어떤 시술을 할 건데, 어떤 검사를 할 건데, 어떤 처치를 할 건데,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주고, 이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 청소년기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 발달 단계에 맞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발달 단계 수준에 맞는 언어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쭉 길게 얘기가 되었지만 결국은 아동은 뭐냐? 아동 간호학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있냐 안 하냐, 이 발달 단계 특성에 맞추어서 뭔가를 제공하고 있냐, 뭔가 간호를 하고 있냐, 처치할 때 설명을 하고 있냐, 면담할 때 주의하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동 간호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사실은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지문 안에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나와 있나 찾아보죠. 1번, 가족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확인한다. 이것도 맞아요. 사회 문화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우선시 돼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동의 신체적 건강 상태 파악할 거예요. 아동의 독립적인 태도도 인정해 줄 거예요. 개인의 요구를 존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할 건데요. 그래서 5번, 아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체계도 확인할 거예요. 사실은 1번에서 5번까지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다 필요한 내용들인데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다 답이에요. 다 답인 것들이 많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근데 그런 문제들 안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가장 먼저 사정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게 제일 1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자면, 아이가 10세 수준, 10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지만 10세 아동의 언어 및 인지 발달 수준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동을 만났을 때, 아동을 우리가 처음 접했을 때 그 아동의 발달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